멋진 신세계 제3장. 바깥 정원으로 나갔더니 노는 시간이었다. 6월의 뜨거운 땡볕 아래 600명이 넘는 사내 아이들과 계집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발가벗은 채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거나 공놀이를 했고, 아니면 꽃이 핀 덤불들 사이에 두세 명씩 말없이 옹기종기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장미꽃이 만발했고 집바귀 2마리가 숲속에서 독백을 읊었으며, 참피나무들 속에서는 뻐꾸기 1마리가 방금 노래를 한 곡 끝내려는 참이었다. 한외선 벌들과 헬리콥터들이 붕붕거리는 나른한 소리가 가득했다. 국장과 학생들은 잠깐 동안 서서 넷쏘고치기 경기를 구경했다. 20명의 아이들이 크롬 특수강으로 만든 탑 둘레에 원을 그리고 모여 섰다. 탑의 꼭대기에 마련된 평판 위로 공을 던지면 그 공은 안쪽으로 굴러들어가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원반 위로 떨어진다. 그리고 원통형의 덮개 뚫린 수많은 구멍들 가운데 하나로 순식간에 빠져 들어갔다가 튀어나오는데, 그 공을 아이들이 잡아야 하는 놀이였다. 이상한 일이지. 그들이 돌아설 때 국장이 깊은 생각이 잠기며 말했다. 우리 보드님의 시절에도 대부분의 경기들이란 기껏해야 1-2개의 공과 막대기 몇 개, 그리고 어쩌다가 조그마한 그물을 하나 걸어놓는 것 이상은 아무런 시설도 없이 그냥 진행했다는 걸 생각하면 참 이상해.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아무런 기여도 못하는 복잡한 경기들을 용납하는 우매함을 상상해보라고. 그건 미친 짓이야. 요즘이라면 통제관들이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최소한 기존 경기들 가운데 가장 복잡한 경기에 필요한 그런 정도의 장비를 갖추거나, 그보다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면하지 않는 한 어떤 새로운 경기도 승인하지 않을 거야. 그는 하던 이야기를 중단했다. 귀엽고도 멋진 집단이잖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가 말했다. 지중해 개 진달래 미리테리안 헤스가 우거진 사이로 후미진 좁은 공간이 나타났는데, 풀이 무성하게 자란 그곳에서는 7살쯤 된 어린 사내아이와 그보다 1살 더 먹어 보이는 자그마한 계집아이가 새로운 발견에 온통 몰두한 과학자처럼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초보적인 성교놀이를 아주 심각하게 실험하는 중이었다. 멋있어. 부하본부 국장이 감동해서 되풀이해 말했다. 멋있습니다. 소년들이 얌전하게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그들의 미소는 상당히 잘난 체하며 깔보는 그런 미소였다. 그들은 이와 비슷한 어린애 같은 즐거움 따위는 아주 최근에 집어치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짓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경멸을 느꼈다. 멋있다고? 저것은 어린애 장난에 지나지 않아. 2명의 풋내기 어린애들. 나는 늘 이런 생각을 하지. 국장이 상당히 감상적인 어조로 얘기를 계속하려다가 어디선가 시끄럽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자 중단했다. 근처 숲에서 보모 1명이 어린 소년의 손을 잡아당기며 나타났는데, 아이가 발버둥을 치며 끌려 나왔다. 초조한 표정으로 어린 소녀가 바로 뒤따라 나왔다. 무슨 일인가? 국장이 물었다. 별일 아니에요. 보모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이 사내 아이가 평범한 성교놀이에 가담하기를 꺼렸기 때문이에요. 전 그런 기미를 벌써 1-2번 눈치챘어요. 그런데 오늘 또 그러잖아요. 얘가 방금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 정말이에요. 초조한 표정의 계집 아이가 설명을 보충했다. 난 저 애를 괴롭히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물론 네가 잘못한 건 없단다 얘야. 안심을 시키듯 보모가 말했다. 그래서 말이에요. 다시 국장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그녀가 얘기를 계속했다. 전 이 애를 심리부 차장님께 데리고 가서 보이려고 합니다. 혹시 비정상적인 면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주 잘 판단했어. 국장이 말했다. 끌고 가도록 해. 너는 여기 있거라. 예야. 여전히 소리를 질러대는 소년을 보모가 끌고 가는 사이에 국장이 계집아이에게 덧붙여 말했다. 이름이 뭐지? 폴리 트로츠키요. 이름이 참 예쁘구나. 국장이 말했다. 어서 가서 같이 놀 다른 어린 소년 찾아보도록 해라. 아이는 숲으로 달려들어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앙증맞고 귀여운 것 같으니라고. 계집아이의 뒷모습을 쳐다보며 국장이 말했다. 그러더니 학생들에게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지금 내가 하려는 얘기가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역사를 잘 모를 때는 과거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이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얘기처럼 들린단다. 그는 놀라운 진실을 털어놨다. 우리들의 포드님 시대 이전의 무척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심지어는 그 후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아이들의 성적인 유희는 비정상적이라고 간주되었고 요란한 폭소가 터져나왔다. 비정상적인 뿐 아니라 사실상 부도덕하다고 세상에 사람들은 생각했으며 따라서 엄격하게 금지했었다. 얘기를 듣던 학생들의 얼굴에서는 놀라서 어리벙벙해진 표정이 역력했다. 어린아이들이 불쌍하게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다니 그들은 이런 얘기가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사춘기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단다. 부하본부 국장이 말했다. 심지어는 너희들 같은 사춘기 아이들까지도 말이다. 그럴 리가요. 남모르게 행하는 약간의 은밀한 자비행위와 동성연애 이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아무것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20살이 되기 전까지 금지했으니까. 20살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20살까지 말이다. 국장이 되풀이해서 말했다. 믿지 못할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부렸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결과는 끔찍했지. 우렁차고 굵은 목소리가 대화에 끼어들자 그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다 봤다. 작은 집단을 이룬 견학단의 곁에 어떤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보통 키에 머리카락이 검고 매부리 코이며 붉은 입술은 통통하고 검은 눈이 아주 예리해 보이는 남자였다. 끔찍하고 말고 그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이때 부하본부 국장은 꽃밭들 사이에 편리하게 여기저기 배치한 어느 의자에 잠시 앉아 있었는데 낯선 남자를 보자 강철과 고무로 만든 그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을 내밀고 잔뜩 미소를 지으며 감격한 표정으로 달려나갔다. 동재관님, 이 얼마나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입니까? 얘들아, 뭐들 하고 있느냐? 이분은 동재관이신 무스타파 몬드 포드님이시다. 여기에서 포드는 높은 사람을 지칭하는 경칭임. 본부의 4,000개 방에서 동시에 4,000개의 전기시계가 4시를 쳤다. 나팔 주둥이 같은 확성기들에서 형체가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1주간 근무조 작업 끝. 제2주간 근무조와 임무교대. 제1주간 근무조 작업 끝. 탈의실로 올라가는 승강기 안에서 헨리 포스터와 기능 설정 보조하는 심리국의 버나드 마르크스에게 상당히 노골적으로 등을 돌렸다. 두 사람에게 버나드 마르크스는 평판이 좋지 못한 깊이 인물이었다. 태아 저장고의 진홍빛 공간 속에서는 아직도 기계가 나지막하게 윙윙거리고 덜컹대는 소리가 울렸다. 근무조들이 교대하여 낭창에 걸린 한 얼굴이 낭창에 걸린 다른 얼굴로 바뀌었고 운반되는 미래의 남자들과 여자들을 싣고 끝없이 느릿느릿 나아갔다. 렌이나 크라운은 활기차게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무스타파 몬드 포드님! 경례를 하는 학생들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무스타파 몬드라니 서부 유럽 주재 통제관이 아닌가. 10명뿐인 세계 통제관들 가운데 한 사람,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그런 대단한 분이 부하본부 국장과 함께 벤치에 마주 앉았어. 자리를 같이 하고는
정말로 그들과 얘기를 나누려는 참이었으니 그들은 고귀한 분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게 됐다. 포드님 자신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새우처럼 빨갛게 햇볕에 탄 두 아이가 근처 덤불에서 나오더니 놀라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들을 잠깐 물끄러미 쳐다본 다음에 나뭇잎 속에서 즐기던 장난으로 되돌아갔다. 너희들 모두 기억할 것이다. 힘차고 굵은 목소리로 통제관이 말했다. 우리 포드님께서 들려주시던 감동적이고 멋진 말씀을 너희들은 누구나 다 기억할 것이다. 역사는 허튼 수작이다. 그는 마지막 말을 천천히 되풀이했다. 역사는 허튼 수작이다. 통제관이 손을 저었는데 그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깃털 총체로 약간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듯한 동작이었다. 그가 쓸어버린 먼지는 하라파였고 하라파는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으로서 모헨조다로와 더불어 유명한 인더스 문명의 유적지. 칼데아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하류 지역으로 바빌로니아의 고대 영토였으며 기원전 6세기 전성기에 바빌로니아를 칼데아라고 했음 우르였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있었던 도시. 그는 또한 거미줄도 조금쯤 쓸어냈으니 그가 털어낸 거미줄은 테베, 그리스 보이오티아 지방에 있던 고대 도시 국가와 바빌로니아의 수도로서 번영한 고대 도시 이오, 크노소스, 그리스 크레타 섬 북쪽 기슭 헤라클리온 시에 있는 언덕, 크레타 왕국의 수도와 미케네였다.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반도 동북쪽에 있던 고대 도시. 탁탁. 먼지를 털어내니 오디세우스는 어디로 갔고 욥은 어디로 갔으며 주피터,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제우스와 고타마는 석가모니와 예수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리스의 제우스를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하죠. 탁탁 털면 아테네와 로마, 예루살렘과 중앙왕국, 고대 이집트의 기원전 2133년부터 1786년에 있었던 왕국, 또한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어졌던 중국을 일컫는 말이기도 함. 이라고 일컬어지는 캐캐묵은 먼지의 얼굴들, 그들 모두가 사라졌다. 탁탁 털어내니 이탈리아가 들어섰던 자리가 텅 비어버렸다. 탁탁. 성당들이 탁탁. 리오 왕과 파스칼의 방세가 탁탁. 그리스도의 순환이 탁탁. 진원공이 탁탁. 휴양하기 탁탁. 오늘 저녁에 촉감 영화 구경 안 가겠어요, 헨리? 기능 설정 보조원이 물었다. 듣자 하니 알람브라에서 상영하는 새 영화는 1급 수준이라던데요. 곰 가죽 융단을 깔고 사랑놀이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데 기막히다고들 그러더군요. 곰의 털을 한 가닥씩 모조리 재생했다나 봐요.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내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거란다. 통제관이 얘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부하본부국장이 초조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통제관이 자신의 서재에 있는 금고 속에 금지된 옛날 책들을 숨겨두었다는 이상한 소문이 언제부터인가 나돌았다. 성경과 시집, 그리고 또 도대체 무슨 서적을 숨겨두었는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무스타바 본드는 그의 불안한 눈초리를 알아챘다. 붉은 입술이 냉소적으로 잠깐 실룩거렸다. 걱정하지 말아요, 국장. 그는 조롱하는 어조가 어렴풋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난 학생들을 타락시키진 않을 테니까. 부하본부국장은 주체하기 힘든 혼란에 빠졌다. 자신이 격려를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똑같이 상대방을 격려하는 표정을 보이는 것이 상책이다. 버나드 마르크스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에는 격려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곰의 털을 모조리 재생하다니. 나도 꼭 가보겠어요. 헨리 포스터가 말했다. 무스타파 몬드가 상반신을 앞으로 내밀고는 손가락 하나를 학생들에게 흔들어 보였다. 그냥 상상만 해봐.
통제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들의 고막을 진동시켜 이상한 흥분감을 전달했다. 아이를 낳는 어머니를 두었다면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보라고. 또다시 그 추잡한 말.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미소를 지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가족과 함께 산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상상하려고 노력해봐. 그들은 노력했지만 보아하니 전혀 성공을 못한 듯 싶었다. 그리고 가정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알겠니? 그들은 고개를 저었다. 레니나 크라운은 그녀가 일하는 침침한 진흙빛 지하에서 17층으로 단숨에 올라가 승강기에서 내리자마자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어 복도를 걸어갔다. 그리고 여자 탈의실에 앉는 표지가 붙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속옷과 팔뚝과 젖가슴이 마구 뒤엉켜 정신없이 소용돌이치는 혼돈이 그녀를 둘렀었다. 백해의 욕탕으로 뜨거운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갔다가 절벅거리며 흘러나왔다. 덜커덩거리고 씩씩 소리를 내는 80개의 진동 안마기들이 동시에 진동하며 60명의 우수한 표본 여성들의 탄탄한 피부를 빨아들이고 햇볕에 탄 건강한 살을 주물렀다. 너도 나도 경쟁을 벌이듯 목청을 한껏 올려 떠들어댔다. 합성 음악 발생기에서 조대형 코넷 독주가 흘러나왔다. 안녕 페니. 레니나가 그녀의 옆 사물함을 사용하는 젊은 여자에게 말했다. 페니는 유리병 처리실에서 근무했는데 그녀의 성도 역시 크라운이었다. 하지만 지구에 거주하는 20억 주민들 중에서 성이 겨우 1만 가지 뿐이었으니 그런 우연은 별로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다. 레니나는 여러 개의 지퍼를 차례로 내렸다. 상의의 지퍼를 내리고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잡아주는 2개의 지퍼를 양쪽 손으로 내리고 속옷을 벗으려고 또다시 지퍼를 내렸다. 구두와 스타킹은 그냥 신은 채 그녀는 욕실 쪽으로 걸어갔다. 가정이란 것은 한 남자와 주기적으로 애를 낳는 한 여자와 나이가 저마다 다른 한 무리의 사내 아이들과 계집 아이들이 모여서 숨이 막힐 정도로 꽉꽉 들어찬 몇 개의 작은 방으로 구성된다. 숨쉴 공기도 없고 공간도 없고 소독도 제대로 되지 않은 감옥으로서 암흑과 질병 그리고 악취뿐이다. 통제관의 서술이 어찌나 실감이 났는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민감했던 한 소녀는 얘기만 듣고도 당장 토할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다. 레니나는 욕실에서 나와 수건으로 몸을 닦고는 벽에 꽂힌 길고 유연한 대롱을 잡아 꼭지를 젖가슴에 대고 자살이라도 하려는 듯 방아쇠를 눌렀다. 뜨거운 바람이 확 쏟아져 나오며 지극히 미세한 텔컴 파우더를 활석가루에 붕산가루나 향료 따위를 섞어서 만든 화장용 분, 주로 땀띠약으로 쓴 텔컴 파우더를 그녀의 몸에 뿌려줬다. 여덟 가지 다른 향수와 오드콜로뉴 화장수가 세면대에 설치된 작은 수도꼭지들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왼쪽에서 세 번째 꼭지를 틀어 시프레, 키프로스를 뜻하는 프랑스 말로써 기름진 송진으로 만든 향수 시프레를 몸에 찍어 바르고는 구두와 스타킹을 손에 들고 나가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진공 안마기가 혹시 남아있는지 찾아봤다. 그리고 가정이란 육체적으로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추악한 곳이었다. 정신적으로 볼 때 가정은 비좁아 붐비는 생활의 마찰로 숨이 막히고 감정이 악취를 뿜는 토끼구리요 누추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다.
집안 식구들 사이의 관계란 얼마나 답답할 정도로 밀착되었으며 얼마나 위험하고 음탕하고 비정상적인 요소인가. 어머니는 미치광이처럼 그녀의 아이들을 품었다. 마치 새끼들을 품는 고양이처럼. 인간 고양이는 거듭거듭 우리 아가 소리까지 할 줄 아는 고양이, 말하는 고양이였다. 우리 아가야. 오, 작디 작은 손들이 내 젖가슴에 매달리고 배고프다며 매달리고, 형은 할 수 없이 괴로운 기쁨이여. 마침내 아기가 잠이 들 때까지 입가에 하얀 거품을 물고, 내 아기가 잠이 들 때까지 젖을 먹이고, 우리 예쁜 아기가 잠이 들 때까지. 그래, 머리를 끄덕이며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여러분이 몸서리를 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오늘 밤엔 누구와 외출할 거예요? 안마기에서 돌아온 레니나가 내부에서 빛을 발하는 진주처럼 발그레한 광채를 내며 물었다. 같이 나갈 사람이 없어요. 레니나는 깜짝 놀라서 눈썹이 쫑긋 올라갔다. 난 요즘 웬일인지 기분이 좋지 않아요. 페니가 설명했다. 닥터 웰슨 나더러 임신 대용약을 들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이봐요. 페니는 겨우 19살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런 대용품은 21살까지는 복용할 의무가 없어요. 그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보다 일찍 시작하는 편이 바람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닥터 웰슨은 나처럼 검은 머리에 골발이 넓은 여자들은 17살부터 임신 대용량을 먹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사실 2년이 빠른 게 아니라 2년이나 늦은 셈이죠. 그녀는 사물함의 문을 열고는 왼쪽 선반을 손으로 가리켰는데 그곳에는 딱지를 붙인 작은 병들과 상자들이 줄지어 쌓여 있었다. 낭소, 황채 시럽, 레니나가 병에 접힌 이름들을 읽었다. 신선함을 보장하는 난소정제, 포도기원 632년 8월 1일 이후에는 사용을 금함. 유선, 추출액, 물을 약간 타서 하루에 3회 식사 전에 복용. 태반정제, 사나흘에 한 번씩 정맥주사로 5cc씩. 맙소사. 레니나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난 정맥주사가 정말로 싫어요. 페니는 안 그래요? 그래요. 하지만 저 주사가 좋은 점이 한 가지. 페니는 보기 드물게 똑똑한 여자였다. 무슨 아리송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우리의 포드님은 심리학적인 문제들을 얘기할 땐 언제나 자신을 프로이트라고 스스로 불렀으므로 그 호칭을 따르자면 우리의 프로이트님은 가족 생활에 소름 끼치는 위험성들을 최초로 폭로한 인물이었다. 세상은 아버지 투성이었고 따라서 비참한 일이 만연했다. 또한 어머니 투성이었고 따라서 가학성 음람증에서 순결을 지키려는 집념에 이르기까지 온갖 성도착증이 만연했다. 그리고 형제들과 누이들과 삼촌들과 숙모들로 인해 광증과 자살이 만연했다. 그렇기는 해도 뉴기니 연안의 어떤 섬에 사는 사모아의 야만인들 사이에서는 열대의 햇살은 따끈한 꿀처럼 히비스커스 꽃들 사이에서 혼음을 즐기며 뛰노는 아이들의 빨가벗은 몸을 비췄다. 종려나무로 이영을 얹은 20채의 집은 어디나 다 가정이었다. 트로브리안드 제도, 동남 뉴기니 연안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제도로 파푸아의 일부에서는 임신이란 조상들의 훌령이 행하는 일이고 아버지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양극은 서로 만납니다. 동재간이 말했다. 필연적으로 만나게끔 되어 있어요. 닥터 웰스는 임신 대용량을 3개월만 복용하면 앞으로 3, 4년
안에 내 건강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그랬어요. 글쎄요, 의사 선생님의 말대로 되었으면 참 좋겠군요. 레니나가 말했다. 하지만 페니, 앞으로 3달 동안 페니는 전혀 그러지 않을 생각이... 그건 아니에요. 한두 주일 정도면 그만이죠. 나는 저녁이면 회관에 가서 음악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낼 작정이에요. 레니나는 외출하려는 모양이죠. 레니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누구하고요? 헨리 포스터요. 또요? 무척 둥글고 상냥해 보이는 페니의 얼굴에서는 못마땅하고 고통스러운 경악의 표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레니나는 아직까지 헨리 포스터하고만 같이 다닌다는 얘긴가요?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와 자매가 있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연인도 존재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부 일처제와 낭만이라는 것도 있었다. 너희들은 아마 그것들이 무엇인지 이해조차 못하겠지만 말이다.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학생들은 머리를 끄덕였다. 가족 일부 일처제의 낭만, 그로 인해서 어디를 가나 배타성이 존재했고 어디를 가나 관심은 한 곳으로만 쏠렸고 충동과 정력은 좁다란 분출구를 통해서만 발산됐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공유한다. 최면학습에 나오는 잠언을 인용해서 그는 결론을 내렸다. 어둠 속에서 6만 2천 번 이상 반복하여 들었다. 잠언인지라 학생들은 그 결론에 완전히 동의했다. 그들은 단순한 진실로서만이 아니라 자명하고 전혀 반박의 여지가 없으며 격언이 되다시피 한 진리로서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머리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가 헨리하고 사귄 건 겨우 4개월밖에 안 되었어요. 레니나가 항의했다. 겨우 4개월밖에라니요. 거참 말 한번 잘했군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꾸짖기라도 하듯 손가락질을 해가며 페니가 말을 이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레니나는 헨리 이외에 어느 누구하고도 관계가 없었단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레니나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그녀의 눈초리와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다. 그래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대들기라도 할 기세로 대답했다. 그리고 난 왜 꼭 다른 남자를 사귀어야만 하는지 납득도 안 가요. 저런, 왜 꼭 다른 남자를 사귀어야만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이군요. 마치 레니나의 뒤에 숨어서 엿듣는 누군가라도 있는 듯 페니가 레니나의 왼쪽 어깨 너머로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어조를 바꿨다. 하지만 이건 진지한 얘기인데요. 난 정말이지 레니나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한 남자하고만 계속해서 사귄다는 건 한심할 정도로 나쁜 태도예요. 40살이나 35살이라면 그것도 별로 나쁘지 않겠지만요. 하지만 이 나이에 그러다니... 레니나... 그래요. 정말 그래서는 안 돼요. 정열적이거나 오래 질질 끄는 모든 관계를 부하본부국장님이 얼마나 강력히 반대하시는지는 레니나도 잘 알잖아요. 다른 남자는 한 명도 사귀지 않고 헨리 포스터와 넉 달 동안이나 그러다니 세상에. 국장님이 알기라도 했다가는 굉장히 화를 내시겠어요. 수도관 속에 갇혀 압력을 받는 물을 생각해보거라.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해봤다. 내가 거기에 구멍을 하나 뚫는다면 어떻게 될까? 통제관이 말했다. 얼마나 힘차게 물이 뿜어져 나오겠는가? 그가 구멍을 20개 뚫었다고 해보자. 20개의 물줄기가 힘없이 네. 그가 구멍을 20개 뚫었다고 해보자. 20개의 물줄기가 힘없이 졸졸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 아가. 어머니, 광증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간다. 내 사랑, 오직 하나뿐인 아이.
소중하고도 소중한 어머니 일부일처제 낭만. 높이 세차게 분출되어 나오는 물, 거품을 뿜고 사납게 마구 쏟아져 나오는 물길. 충동은 분출구가 오직 하나뿐이다. 내 사랑, 내 아기. 현대인 이전에 한심한 인간들이 사악하고 미치고 비참했다는 사실은 저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들의 세계는 그들에게 일을 쉽게 처리하도록 용납하지 않았고 건전하고 행복한 덕망의 삶을 살아가게끔 용납해주지도 않았다. 어머니들과 연인들, 금기들로 인해 그들은 복종하게끔 훈련되지 않았고 온갖 유혹과 고통스러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온갖 질병들과 끝없이 홀로 시달려야 하는 고통 때문에 불확실성과 가난 때문에 그들은 억지로 강한 척해야만 했다. 그리고 강한 척하면서 더구나 무기력하게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혼자 존재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물론 그 남자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도 사귀어보라는 게 전부예요. 그 남자는 다른 여자들하고도 사귀겠죠. 안 그래요? 레니나는 그렇다고 시인했다. 물론 그에게 여자들이 없을 리가 없겠죠. 헨리 포스터는 완벽한 신사라서 항상 처신이 올바르다고 믿어도 좋아요. 하지만 국장님도 염두에 둬야 해요. 얼마나 깐깐한 사람인지는. 머리를 끄덕이며 레니나가 말했다. 그분이 오늘 오후에 내 엉덩이를 만져줬어요. 그것 보라고요. 페니가 의기양양해서 말했다. 그걸 보면 국장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해지잖아요. 가장 엄격한 원칙이죠. 안정이다. 통제관이 말했다.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사회적인 안정이 없다면 어떤 문명세계도 존재하지 못한다. 개인적인 안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떤 사회의 안정도 존재하지 못한다. 그의 목소리는 나팔 같았다. 그 소리를 듣자 학생들은 훨씬 으쓱하고 아늑한 기분이 들었다. 기계가 돌아가고 계속해서 영원히 돌아가야만 한다. 가만히 서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10억의 인간이 지구의 표면에서 바글바글 끓었다. 바퀴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150년이 지나고 나자 인구는 20억이 됐다. 모든 바퀴들을 멈춰보라. 150 주일이 지나면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명의 남자들과 여자들이 굶어 죽어서 인구는 다시금 겨우 10억으로 줄어들 터였다. 바퀴들은 끊임없이 돌아가야 하지만 누가 돌보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한다. 바퀴들은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축에 달린 바퀴들만큼 이나 변함없이 꿋꿋한 사람들이, 건전한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삶에서 안정을 찾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 아기, 우리 어머니, 오직 나만의 소유, 하나뿐인 사랑을 외치고 내가 저지른 죄, 내가 섬기는 무서운 하나님을 부르며 신음하고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고 열병에 시달려 헛소리를 하고 늙고 가난한 신세를 한탄한다면 그런 자들이 어찌 바퀴를 보살필 능력이 있겠는가. 그리고 만일 그들이 바퀴를 돌보지 못한다면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명의 남자들과 여자들의 시체를 매장하거나 태워버리기는 힘든 일이리라. 그리고 어쨌든 헨리 이외의 남자를 한두 명 더 사귄다고 해도 전혀 고통스럽거나 불쾌한 일도 아니잖아요. 페니의 어조는 타이르는 말투였다. 그리고 레니나가 조금쯤 더 호응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한 마당에 안정이다. 통제관이 주장했다.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필요성이기 때문이다. 안정. 이 모두가 다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 그는 손을 저어서 꽃밭들과 거대한 습성 훈련 본부 건물과 숯불 속에서 은밀한 장난을 치거나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벌거벗은 아이들을 가리켰다. 레니나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웬일인지 몰라도 나는 최근에 방종한 성생활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사람이란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페니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었나요? 페니는 리하고 공감이 간다는 뜻으로 머리를 끄덕였다. 하지만 노력이라도 해봐야죠. 훈계조로 그녀가 말했다. 할 바는 다 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모든 인간은 서로 공유해야 하니까요. 그래요. 모든 사람은 서로 공유해야 되죠. 레니나가 천천히 되풀이해서 말하며 한숨 짓고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더니 페니의 손을 살그머니 잡았다. 페니의 말이 정말로 옳아요.
늘 그렇지만 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어요. 억제된 충동들은 넘쳐 흐르고 감정은 범람하고 범람은 정열이고 광증이까지 했어. 그것은 물질기의 분출력 그리고 장애물의 높이와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 가로막지 않으면 물길은 지정된 수로를 따라 거침없이 흘러내려가 평온한 안정을 되찾는다. 대하는 배가 고달프고 날이면 날마다 대용 혈액 압축기에는 끊임없이 1분에 800회전씩 돌아간다. 흘러나온 유화가 울부짖고 외분비물 한 병이 든 보모가 당장 나타난다. 욕과 해소 사이에 감정이 숨어서 기다린다. 그 사이를 단축시키고 불필요한 모든 낡은 장애물을 무너뜨려라. 복을 받은 소년들이로다. 동제관이 말했다. 너희들은 삶에서 감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너희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아무 감정을 지니지 않게끔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어. 다 포드님 덕택이란다. 부하본부국장이 중얼거렸다. 세상만사 태평이야. 레니나 크라운은 어떤 여자냐고요? 바지 지퍼를 올리면서 헨리 포스터가 기능 설정 보조원의 질문을 흉내내듯 말했다. 그야 물론 대단한 여자죠. 달력이 기가 막혀요. 그 여자를 상대해보지 못했다니 놀랍군요. 내가 왜 그녀를 가져보지를 않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기능 설정 보조원이 말했다. 꼭 가져봐야 되겠어요. 기회만 생기면 당장요. 그들이 주고받던 얘기를 탈의실 통로 건너편에서 우연히 듣고 버나드 마르크스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말이에요. 레니아가 말했다. 날마다 오직 헨리만 바라보며 지내려니까 조금씩 실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왼쪽 스타킹을 끌어올렸다. 버나드 마르크스 알아요? 그녀는 지나치게 자연스러운 체하려다가 오히려 억지스러워진 목소리로 물었다. 페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그게 뭐가 잘못인가요? 버나드는 알파 플러스예요. 그뿐 아니라 그는 나더러 야만인 보호 구역으로 같이 가보자고 청하기까지 했어요. 난 그 전부터 야만인 보호 구역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는 평판이 좀 그렇지 않아요. 평판 따위야 내가 알게 뭐예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남자는 장애물 골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더군요. 사람들 얘기가 무슨 상관인가요? 레니나가 비웃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외톨이라서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낸대요. 페니의 목소리에는 공포감이 역력했다. 하지만 나하고 같이 있게 되면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하튼 사람들은 왜 그 남자를 그토록 못살게 굴죠? 내가 보기엔 상당히 다정한 남자 같은데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얼마나 그가 수줍어했는지를 생각하며 그녀는 혼자 미소를 지었다. 마치 그녀가 세계 통제관이요. 그는 감마 마이너스 기계공의 신분이기라도 한 것처럼 겁을 내지 않았던가. 너희들 자신의 삶을 돌아봐라.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너희들 가운데 혹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에 한 번이라도 봉착했던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그들은 침묵을 지켰다. 너희들 가운데 혹시 욕망을 의식하고 시달리면서 그곳이 충족될 때까지 오랜 기간을 건디며 억지로 살아야 했던 사람은 없었나? 글쎄요. 한 소년이 말문을 열고는 머뭇거렸다. 어서 얘기해봐. 부하본부국장이 말했다. 포드님께서 기다리시게 하지 말고. 저는 언젠가 어느 소녀가 저를 원할 때까지 거의 4주일을 기다려야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강렬한 감정을 느꼈나? 끔찍했어요. 끔찍했다는 것 바로 그거야. 통제관이 말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근시한 적이었는가 하면 처음 개혁자들이 대두하여 그런 끔찍한 감정들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겠노라고 나섰을 때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 마치 그녀가 무슨 고기 덩어리라도 되는 듯 얘기를 하는구나. 버나드는 이를 악물었다. 그 여자 여기를 맛보고 저기를 즐기고 마치 양고기처럼 말이야. 그녀를 양고기 정도로 몰락시키다니. 그녀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는 이번 주일에 대답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포드님이요. 버나드는 그들에게로 달려가서 면상을 냅다 갈기고 또 훌려갈겨주고 싶었다. 그래요. 정말 그 여자 한번 먹어볼만 해요. 헨리 포스터가 말했다. 채배 생식.
예로 들어보겠다. 비츠너와 가와구치는 모든 기술을 이미 개발해놨다. 하지만 각국 정부가 그런 기술을 거들떠보기나 했던가? 아니다.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이 문제였지. 여자들은 계속해서 억지로 모체 태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 너무나 못생겼어요. 페니가 말했다. 하지만 난 인상있게 마음에 들던데요. 또 너무나 키가 작아요. 왜소함이란 너무나도 전형적인 하층 계급의 흉측함을 상징했기 때문에 페니는 얼굴을 찡그렸다. 난 그 사람이 작아서 오히려 상당히 정이 가던데요. 레니나가 말했다. 어루만져주고 싶은 기분이 들 지경이죠. 알잖아요. 고양이처럼. 페니는 충격을 받았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가 아직 병 속에 들어있을 때 누가 실수를 했어. 그가 간마인 줄 알고는 대용 혈액 속에 알코올을 넣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바르게 안 됐다는군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레니나가 격분했다. 수면 학습이 사실상 영국에선 금지됐어. 자유주의라는 것 때문이었지. 무슨 집단인지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회라는 기관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법을 통과시켰단다. 참고가 될 만한 기록들이 남아있지. 백성의 자유에 관한 연설들이 말이야. 비능률적이고 비참해질 수 있는 자유, 엉덩이에 뿔이 난 소처럼 살아가는 자유. 하지만 내가 장담하겠는데 당신도 환영이에요. 당신도 환영이라고요. 헨리 포스터가 기능 설정 보조원의 어깨를 두드렸다. 누가 뭐라고 해도 모든 사람은 망인의 공동 소유물이니까요. 4년에 걸쳐 일주일에 3일반 동안 100번씩 반복됐지. 최면학습의 전문가인 버나드 마르크스는 생각했다. 62,400번의 반복은 하나의 진리를 만든다. 백지들! 신분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 끊임없이 제한하고 끊임없이 거부당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지. 마치 인간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화학적으로 동등한 존재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리를 잘 알지도 못하는 듯 떠들어대기만 했으니 말이야. 글쎄요. 난 그의 초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밖에는 못하겠어요. 버나드는 그들을 증오하고 또 증오했다. 하지만 그들은 둘이었고 몸집이 컸으며 힘으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9년 전쟁은 포드기원 141년에 시작되었다. 비록 그의 대용 혈액 속에 알코올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사실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포스겐, 제1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독가스, 크로로피크린, 독가스 살충제의 원료로 쓰임, 요호도, 아세트산 에틸, 디페닐, 청산화비소. 삼염화, 메틸, 크로로포름에이트, 황화, 디클로로에틸이 동원됐다. 청산은 말할 것도 없고. 난 그 말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레니나가 결론을 졌다. 산계 대형으로 발진하는 14,000대의 비행기가 일으키는 소음.
산은 흩어진다. 개는 열린다. 무리 형태 으로 발진하는 14,000대의 비행기가 일으키는 소음. 하지만 쿠르피르 스텐담과 제8 아롱디스망 파리의 항구용에서는 비탈 저탄 폐혈증을 일으켜 죽게 만드는 폭탄의 폭발이 종종 봉투를 터뜨리는 소리보다 별로 크지도 않았어. 난 정말로 야만인 보호구역을 보고 싶으니까요. CH3, C6, H2, NO2, 3, 플러스 HG, CNO2. 글쎄 뭐랄까. 땅바닥에 뚫린 거대한 구멍, 돌무더기, 살점과 점액, 몇 덩어리. 아직 군화를 그대로 신은 발 하나가 공중으로 날아가서 주홍빛 양아웃꽃들 한가운데 펄썩 떨어졌다. 그의 여름은 정말로 장관이었다. 레니나는 희망이 없어요. 난 레니나한테 손들었어요. 물의 공급원을 오염시키는 러시아의 기술이 특히 기발했어. 서로 등을 돌리고 페니와 레니나는 말없이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었다. 9년 전쟁, 경제의 대붕괴, 세계를 통제하느냐 아니면 파괴하느냐 양자택일이 이루어져야 했어. 안정이냐 아니면 페니 크라운도 좋은 여자예요. 기능 설정 보조원이 말했다. USC에서는 기초 계급의식 강의가 끝났고 목소리들은 미래의 소비량에 맞춰 미래의 산업 공급량을 조정하는 중이었다. 나는 비행을 좋아합니다. 목소리들이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비행을 좋아하고 나는 새 옷을 좋아하고 나는 물론 자유주의는 비탈저탄으로 죽었지만 그래도 강제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지. 레니나만큼 탄력은 없지만요. 그래요. 어림도 없죠. 그리고 헌옷은 누추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속삭임이 계속되었다. 우리들은 항상 낡은 옷을 버립니다. 꿰매어 입기보다 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꿰매어 입기보다 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꿰매어 입기보다 행정이라 앉아서 처리하는 일이지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두뇌와 엉덩이로 통치를 해야지 주먹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를 들면 소비 부담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자, 난 준비가 끝났어요. 레니가 나가 말했지만 페니는 아무 말도 않고 딴청을 부렸다. 우리 화해해요, 페니. 모든 남자, 여자, 아이는 해마다 일정한 양을 소비할 의무가 있었지. 산업을 위해서 말이다.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라고는 꿰매어 있기보다는 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많이 꿰매면 꿰맬수록 그만큼 더 가난하고 많이 꿰매면 꿰맬수록 그만큼 그러다가 언젠가는 난처한 꼴을 당할 거예요. 불길한 표정으로 페니가 힘주어 말했다. 양심적인 집단의 반발이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졌다.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겠다는 반발이었지.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나는 하늘을 날고 싶어요. 나는 비행을 정말로 좋아해요. 문화를 되찾으려고 했지. 그래, 실제로 문화를 되찾겠다고 말이다. 가만히 앉아서 책만 읽는다면 소비를 많이 하기가 어려워. 나 괜찮아 보여요? 레니나가 물었다. 그녀의 상의는 짙은 초록색 인견이었고 옷깃과 소매자락에는 초록색 인조견사가 달려 있었다.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800명의 사람들이 골더스 그린에서 기관총 사격을 받고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어. 꿰매어 있기보다는 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꿰매어 있기보다는 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초록색 코듀로이 반바지에 흰 인조견 모직 스타킹이 무릎 아래로 내려와 있었다. 이어서 유명한 영국 박물관 대학살이 벌어졌지. 2,000명의 문화 애호가들이 황화 디클로로에틸가스로 처형을 당했다. 레니나는 초록과 흰색이 어우러진 승마용 모자를 깊이 둘러쓰고 잔뜩 윤을 낸 밝은 초록빛 구두를 신었다. 결국 통제관들은 강제로 시켜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스타파 문도가 말했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대단히 확실한 체외 생식과 신파블로프 습성 훈련과 최면 학습이라는 방법들은 그리고 레니나는 은박을 입힌 초록색 대용 염소 가죽 허리띠를 탄 띠처럼 허리에 둘렀는데 그녀는 불임성 상태 여성이 아니었으므로 허리띠에는 정기적으로 배급해주는 피임약이 가득 들어있었다.
비츠너와 가와구치가 발견한 생식 기술이 드디어 사용되었다. 모체 태생을 반대하는 본격적인 선전 활동이 완벽해요. 페니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녀는 레니나의 매력에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었다. 정말로 완벽하게 아름다운 멜서스식 허리띠예요. 그와 더불어 과거를 반대하는 운동과 박물관들의 폐쇄와 9년 전쟁 동안 다행히도 대부분은 이미 파괴되었지만 역사적인 기념물들의 폭파와 포드기원 150년 이전에 출판된 모든 책들에 대한 탄압이 병행되었다. 나도 그런 걸 하나 꼭 구해야겠어요. 페니가 말했다. 예를 들면 피라미드라는 건축물이 있었지. 내가 적용하는 낡은 탄띠식 검정 에나멜 멜빵은 그리고 세이프스 피어라는 사람이 있었지. 물론 너희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겠지만 창피해 죽겠어요. 내 멜빵 말이에요. 인구론을 쓴 영국의 경제학자 멜서스. 참된 과학적인 교육의 혜택이었지. 많이 깨매면 깨맬수록 그만큼 더 가난하고 많이 깨매면 깨맬수록 그만큼 포드님의 T형 자동차가 처음 등장한 시기 1908년 난 그걸 거의 석 달 동안이나 찾다고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기원으로 결정했다. 깨매어 잊기보다는 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깨매어 잊기보다는 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다. 깨매어 잊기보다는 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소비 미달의 윤리성 철학은 나는 새 옷을 좋아하고 나는 새 옷을 생산 미달의 시대에는 분명히 필수적이었지만 기계와 질소 고정의 시대에는 분명히 사회에 대한 범죄가 된다. 헨리 포스터한테서 선물로 받은 거예요. 모든 십자가는 윗부분을 잘라버려서 T자가 되게 했다. 또한 신이라는 개념도 있었다. 진짜 대용 염소 가죽이에요. 우리들은 이제 세계국을 이뤘다. 그리고 포드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들과 공동체 참가와 단체 예배식이 생겨났다. 정말이지. 난 저들이 너무나 밉다. 버나드 마르크스가 생각했다. 천국이라는 개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고깃덩이처럼 온통 고깃덩이 뿐이라는 것처럼 영혼 그리고 불멸이라는 개념도 있었다. 그걸 어디서 구했는지 헨리에게 꼭 물어봐줘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핀과 코카인을 복용했다. 그리고 더욱 한심한 건 그녀도 스스로 자신이 고깃덩어리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야. 2,000명의 약학자들과 생화학자들은 포드기원 178년에 보조금을 받았어. 저 친구 심통이 난 표정이군요. 기능 설정 보조원이 버나드 마르크스를 손으로 가리키며 헨리 포스터에게 말했다. 6년 후에 그것은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이 되었다. 완벽한 약이. 우리 저 친구 골탕 좀 먹일까요? 도취제, 최면제, 유쾌한 한각제. 뿔이 났군요. 마르크스 뿔이 났어요. 어깨를 탁 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그가 머리를 들었다. 짐승 같은 헨리 포스터였다. 당신한테 필요한 건 소마 하나리죠. 기독교 사상과 술의 모든 리점을 징이었지만 결점은 하나도 없어. 포드님이여, 나는 저자를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버나드 마르크스는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상대방이 내민 알약통을 물리쳤을 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원한다면 언제라도 현실로부터 떠나 휴식을 취하고 두통이나 헛된 관념에 시달리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받아요. 헨리 포스터가 부추겼다. 어서 받으라고요. 안정은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 1세제곱센티미터의 양이면 10가지 침울한 기분이 물러가요. 최면 학습에서 얻은 어설픈 한낱 지혜를 들먹이며 기능 설정 보조원이 말했다. 노세 현상을 정복하는 과제만이 남았다. 망할 자식, 이 망할 자식! 버나드 마르크스가 소리쳤다. 이런 생시선, 호르몬, 젊은 피의 수혈, 마그네슘염 그리고 욕설을 퍼붓는 것보다 1g이 더 좋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들은 웃어대며 밖으로 나갔다.
노새에 따른 모든 생리학적인 징후가 제거되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물론 멜서스 허리띠 얘기를 잊지 말고 그 사람에게 꼭 물어봐요. 페니가 말했다. 그와 더불어 노인의 모든 정신적인 특징들도 제거됐다. 평생 동안 개성들은 변함이 없다. 날이 저물기 전에 난 장애물 골프를 2차례 쳐야 해요. 어서 서둘러야 해요. 일하거나 놀거나 나이 60에도 우리들의 힘과 취향은 17살 때나 마찬가지다. 고생스러웠던 옛날에는 노인들이 자포자기를 하고 은퇴하고 종교에 의지하고 독서를 하거나 사색하면서 그렇다. 사색이라는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는 했다. 한심한 멍청이들, 돼지 같은 놈들이야. 승강기를 향해 복도를 걸어가면서 버나드는 혼잣말을 했다. 이제는 어찌나 크나큰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노인들도 일을 하고 성행위를 하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 잠길 짬을 낼 틈도 없고 쾌락 이외의 시간이나 여유를 짜낼 수가 없으며 어쩌다가 불운한 우발적 상황으로 오락으로 꽉 짜인 그들의 생활에 그런 시간의 공백이 생겨난다고 해도 그럴 때는 항상 진미의 소마가 마련되어 있었어. 판공일을 위해서는 2분의 1g, 주말을 위해서는 1g, 화려한 동양으로의 여행을 위해서는 2g, 그리고 달나라에서 어둠의 영원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3g만 복용하면 그만이지. 그런 휴식에서 돌아오고 나면 그들은 공백을 극복해서 견고한 땅을 밟고 안전하게 날마다 일을 하거나 오락을 즐기고 촉감, 영화를 찾아다니며 구경하고 발랄한 여자들을 즐기고 전자골프까지도. 저리 비켜 이 계집애야! 부하본부 국장이 화가 나서 소리쳤다. 저리 비켜 이 꼬마 녀석아! 너희들은 포드님이 바쁘시다는 걸 보면서 모르겠느냐? 성적인 주의는 다른 곳에 가서 해. 아이들이 귀찮게 구는 것 좀 참아야지. 통제관이 말했다. 천천히 꿋꿋하게 은은하게 기계소리가 윙윙거리면서 운반대들은 1시간에 33cm씩 앞으로 나아갔다. 붉은 어둠 속에서 무수한 유리병들이 반짝였다. 18